과식은 독이고 공복은 약이다. 소식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공복 상태에 오래 있으면 몸이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로는 과식했을 때의 거북함보다는 공복으로 인한 허기짐이 더 건강에 좋고 편하다. 심지어 공복을 유지하면 혈당은 내려가고 치매도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복은 상상 이상으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준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공복, 최고의 약이다. 40살, 이른 나이에 암에 걸렸던 저자 아오키 아츠시는 공복을 통해 암을 극복해냈다. 이제부터 저자의 암 극복 비결을 들어보자. 공복력으로는 암의 원인도 제거할 수 있다. 자,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암이 아닐까? 1981년 이후 암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은 암에 걸리며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도 한다. 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매우 친숙한 질병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건강법 또는 식사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이라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지속하기가 쉽다. 그렇다면 공복 시간을 만들면 어떤 이유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지방을 줄이고 비만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국제암 연구기관인 IARC가 평균 연령 62세에서 63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복부둘레가 11cm 증가할 때마다 비만과 관련된 암의 위험이 13%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일까? 포인트는 내장지방에 있다. 내장지방은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또 당뇨병인 사람도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인슐린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의 증식이 촉진되어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고 쉽게 증식하게 된다. 일본 암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보고된 영국인 5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에서 22종의 암 중 17종의 암이 비만일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복 시간을 만들어 위장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유해 물질의 발생이 억제되고 면역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암세포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 이처럼 공복이라는 약은 암의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이미 암막성 종양이 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복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암세포는 쉽게 기아 상태에 빠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종종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급로 차단 방법을 쓴다. 하지만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아남기 쉬워진다. 공복의 시간 만들기 식사법은 어디까지나 예방을 위해서이며 이미 암이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공복의 힘으로 치매 발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치매는 생활습관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 활성산소가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고 신경세포에 장애를 입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매도 활성산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며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때문에 공복 시간은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말해둘 것은 암과 마찬가지로 치매 역시 이미 발병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도쿄의과 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이 발현된 경우 자가포식이 뇌내 아밀로이드 베타를 증가시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은 어디까지나 예방을 위한 것이며 치매가 의심되거나 이미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1일 3식 과식이 만성 피로를 만든다. 여러분은 다음 증상들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잠이 쏟아진다. 최근에 위가 약해진다. 금세 피로가 몰려온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하더라도 허둥대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체력 저하나 운동 부족 등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어쩌면 과식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과식은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먼저 내장의 피로를 꼽을 수 있다.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음식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면 내장은 쉼없이 일을 해야 하고 마침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지방. 특히 내장 지방에서는 유해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치 상승, 고혈압, 혈전 형성 등을 초래한다. 또한 유해 호르몬은 만성 염증 상태를 불러와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과식은 피로와 나른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 질환, 나아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식과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다양한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인 공복 시간을 만들면 된다. 어렵고 귀찮은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내장의 피로가 해소되고 혈당치가 내려간다. 지방이 줄고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몸의 이상과 질병,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식후 만성적인 졸음은 혈당치가 오르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은 밥과 면류, 빵 그리고 단맛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혈당치가 상승하면 몸이 다양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치를 낮추려 노력을 한다. 이렇게 혈당치 변화가 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고혈당이 되기 쉬워 당뇨병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 식사 후 계속해서 과도하게 졸음과 피로감, 나른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같이 나이가 들면서 과식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과식은 DNA와 세포까지 손상시킨다. 특히 밤에 과식을 하면 쉬어야 할 내장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일을 해야 해서 수면의 질도 저하된다. 또 과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가 산화되거나 상처 입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어 피부의 주름과 기미의 원인이 되며 세포에 이상이 생겨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할까? 수면 시간 8시간, 공복 시간 8시간으로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16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상 후 8시간을, 주말이면 늘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기상한 뒤에 4, 5시간을 공복으로 지내면 음식을 먹지 않고 16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나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갑자기 16시간은 어렵다거나 평일은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우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도 괜찮으며 주말에만 실천해도 상관없다. 내가 굳이 16시간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자가포식이란 오래된 세포를 내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공복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갑자기 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기 힘들다. 일어난 후 공복감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보자. 어떤 경우든 몸이 공복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공복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다, 공복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복 중이라도 견과류 정도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복 시간 이외에는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보통으로 먹어도 현대인은 당질 과다 상태에 있다. 나는 의사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러는 사이 성인 대부분이 당질 과다 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몸에 여러 손상을 주고 있음을 통감하게 되었다. 여러분 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덮밥과 면류, 빵 등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 뒤 바로 졸음이 쏟아지거나 자꾸 불안해진다. 식사를 막 마쳤는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프다. 항상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다. 이런 것은 어쩌면 당질 과다의 영향일 수 있다. 당질은 탄수화물의 일부로 밥, 면류, 빵, 단맛 식품 등에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약 150g의 흰쌀밥 한 공기에 어느 정도의 당질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가? 답은 약 50g이다. 이것은 3g짜리 스틱 설탕, 약 1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덮밥이나 카레라이스의 경우는 당질 섭취의 양이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우리는 매일 상상 못할 정도의 많은 당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당질 과다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당뇨병이란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치가 높아지는 질병으로 1형과 2형 두 종류가 있다. 어떠한 원인으로 체내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1형 당뇨병이다. 한편 과식이나 운동 부족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전신의 세포가 서서히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좀처럼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려 더욱 애를 쓰게 되고 결국 지친 나머지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이것이 2형 당뇨병이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다. 1형과 2형 모두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악화되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 출혈을 일으키거나 좁아져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컨대 망막의 세포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망막증을 유발, 실명의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신장의 혈관이 장애를 입으면 혈액의 여과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발병한다. 이 밖에도 당뇨병은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혈관 장애와 치매, 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에 당질 과다 등 당뇨병의 발병 요인을 멀리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질의 과다 섭취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체내에 들어오는 당질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당질 제한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당질 제한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강법이자 다이어트 방법인데 밥과 빵, 감자류, 과일 등 탄수화물에 함유된 당질의 섭취량을 하루 13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당질 제한은 원래 유럽에서 소화에 난치성 간질에 효과가 있어 보급되었다가 혈당치를 개선하고 체중이 감소한다고 하여 다이어트 목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다양한 질병을 물리치고 노화를 예방하는데 공복은 큰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도 꼭 이 책에서 소개한 식사법을 실천하여 공복의 힘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과식은 독이고 공복은 약이다. 소식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공복 상태에 오래 있으면 몸이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로는 과식했을 때의 거북함보다는 공복으로 인한 허기짐이 더 건강에 좋고 편하다. 심지어 공복을 유지하면 혈당은 내려가고 치매도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복은 상상 이상으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준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공복, 최고의 약이다. 40살, 이른 나이에 암에 걸렸던 저자 아오키 아츠시는 공복을 통해 암을 극복해냈다. 이제부터 저자의 암 극복 비결을 들어보자. 공복력으로는 암의 원인도 제거할 수 있다. 자,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암이 아닐까? 1981년 이후 암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은 암에 걸리며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도 한다. 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매우 친숙한 질병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건강법 또는 식사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이라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지속하기가 쉽다. 그렇다면 공복 시간을 만들면 어떤 이유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지방을 줄이고 비만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국제암 연구기관인 IARC가 평균 연령 62세에서 63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복부둘레가 11cm 증가할 때마다 비만과 관련된 암의 위험이 13%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일까? 포인트는 내장지방에 있다. 내장지방은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또 당뇨병인 사람도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인슐린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의 증식이 촉진되어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고 쉽게 증식하게 된다. 일본 암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보고된 영국인 5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에서 22종의 암 중 17종의 암이 비만일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복 시간을 만들어 위장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유해 물질의 발생이 억제되고 면역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암세포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 이처럼 공복이라는 약은 암의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이미 암막성 종양이 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복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암세포는 쉽게 기아 상태에 빠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종종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급로 차단 방법을 쓴다. 하지만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아남기 쉬워진다. 공복의 시간 만들기 식사법은 어디까지나 예방을 위해서이며 이미 암이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공복의 힘으로 치매 발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치매는 생활습관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 활성산소가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고 신경세포에 장애를 입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매도 활성산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며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때문에 공복 시간은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말해둘 것은 암과 마찬가지로 치매 역시 이미 발병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도쿄의과 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이 발현된 경우 자가포식이 뇌내 아밀로이드 베타를 증가시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은 어디까지나 예방을 위한 것이며 치매가 의심되거나 이미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1일 3식 과식이 만성 피로를 만든다. 여러분은 다음 증상들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잠이 쏟아진다. 최근에 위가 약해진다. 금세 피로가 몰려온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하더라도 허둥대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체력 저하나 운동 부족 등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어쩌면 과식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과식은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먼저 내장의 피로를 꼽을 수 있다.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음식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면 내장은 쉼없이 일을 해야 하고 마침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지방. 특히 내장지방에서는 유해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치 상승, 고혈압, 혈전 형성 등을 초래한다. 또한 유해 호르몬은 만성 염증 상태를 불러와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과식은 피로와 나른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나아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식과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다양한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인 공복 시간을 만들면 된다. 어렵고 귀찮은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내장의 피로가 해소되고 혈당치가 내려간다. 지방이 줄고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몸의 이상과 질병,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식후 만성적인 졸음은 혈당치가 오르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은 밥과 면류, 빵 그리고 단맛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혈당치가 상승하면 몸이 다양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치를 낮추려 노력을 한다. 이렇게 혈당치 변화가 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고혈당이 되기 쉬워 당뇨병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
식사 후 계속해서 과도하게 졸음과 피로감, 나른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같이 나이가 들면서 과식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과식은 DNA와 세포까지 손상시킨다. 특히 밤에 과식을 하면 쉬어야 할 내장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일을 해야 해서 수면의 질도 저하된다. 또 과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가 산화되거나 상처 입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어 피부의 주름과 기미의 원인이 되며 세포에 이상이 생겨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할까? 수면 시간 8시간, 공복 시간 8시간으로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16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상 후 8시간을, 주말이면 늘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기상한 뒤에 4, 5시간을 공복으로 지내면 음식을 먹지 않고 16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나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갑자기 16시간은 어렵다거나 평일은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우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도 괜찮으며 주말에만 실천해도 상관없다. 내가 굳이 16시간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자가포식이란 오래된 세포를 내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공복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갑자기 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기 힘들다. 일어난 후 공복감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보자. 어떤 경우든 몸이 공복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공복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다. 공복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복 중이라도 견과류 정도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복 시간 이외에는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보통으로 먹어도 현대인은 당질 과다 상태에 있다. 나는 의사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러는 사이 성인 대부분이 당질 과다 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몸에 여러 손상을 주고 있음을 통감하게 되었다. 여러분 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덮밥과 면류, 빵 등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 뒤 바로 졸음이 쏟아지거나 자꾸 불안해진다. 식사를 막 마쳤는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프다. 항상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다. 이런 것은 어쩌면 당질 과다의 영향일 수 있다. 당질은 탄수화물의 일부로 밥, 면류, 빵, 단맛 식품 등에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약 150g의 흰쌀밥 한 공기에 어느 정도의 당질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가? 답은 약 50g이다. 이것은 3g짜리 스틱 설탕, 약 1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덮밥이나 카레라이스의 경우는 당질 섭취의 양이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우리는 매일 상상 못할 정도의 많은 당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당질 과다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당뇨병이란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치가 높아지는 질병으로 1형과 2형 두 종류가 있다. 어떠한 원인으로 체내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1형 당뇨병이다. 한편 과식이나 운동 부족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전신의 세포가 서서히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좀처럼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려 더욱 애를 쓰게 되고 결국 지친 나머지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이것이 2형 당뇨병이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다. 1형과 2형 모두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악화되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 출혈을 일으키거나 좁아져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컨대 망막의 세포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망막증을 유발, 실명의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신장의 혈관이 장애를 입으면 혈액의 여과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발병한다. 이 밖에도 당뇨병은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혈관 장애와 치매, 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에 당질 과다 등 당뇨병의 발병 요인을 멀리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질의 과다 섭취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체내에 들어오는 당질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당질 제한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당질 제한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강법이자 다이어트 방법인데 밥과 빵, 감자류, 과일 등 탄수화물에 함유된 당질의 섭취량을 하루 13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당질 제한은 원래 유럽에서 소화의 난치성 간질에 효과가 있어 보급되었다가 혈당치를 개선하고 체중이 감소한다고 하여 다이어트 목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다양한 질병을 물리치고 노화를 예방하는데 공복은 큰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도 꼭 이 책에서 소개한 식사법을 실천하여 공복의 힘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